최근에 새롭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좀 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제약회사에서 유전자 치료주사라는 걸 개발을 하고 이게 3년 정도 임상을 통해서 실제 환자분들한테 효과를 주는 게 확인이 돼서 이번에 11월 달에 새로 이제 주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환자분들의 궁금증도 많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무릎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주사가 실제로 나라에서 기준을 삼은 거에 통과하고 출시까지 되다 보니 이제 무릎 하는 의사들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실제 현장에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기준이 되는 분들한테는 쓸 수 있게 됐으니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공부도 많이 했고 최근에는 이 주사가 어떤 기전으로 이렇게 된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 쓰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주사가 나오면요. 이게 또 만능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무릎이라는 관절이 절대 뭐 하나 해주면 야 기적처럼 나아졌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차 타고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 났네. 타이어 갈아주면 내 차는 새 차네. 이런 게 사람 몸이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는 여기가 조금 상하고 두 번째는 여기 힘줄 조금 상하고 요게 누적이 되다 보면 연골이 찢어지고 그러다 보면 관절염 조금 닳고 이게 쌓여가지고 연골이 없어지는 거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뭐 하나 고친다고 어떻게 무릎이 하나도 안 아파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물론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긴 하겠지만 현실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새로운 주사 치료가 나왔으니 그 부분을 소개는 하되 맹목적으로 야 그래 그 주사 맞으면 기가 막힐 거야 나는 이제 나았어 이렇게 생각들 하지 마시고 아 무릎이라는 게 관절이라는 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알았어 나는 내 시점이 어딘지를 좀 알아보고 요 정도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요 정도는 되겠어라는 정상적인 치료 과정을 나는 충실히 한번 해볼래 그렇게 생각해 주시라고 오늘 제가 강의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는요 4단계 있습니다. 무릎 치료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엑스레이 찍으면 의사들이 무조건 1단계예요 2단계예요 설명을 해주니까 1단계는 뭐냐면요 무릎은 아프십니다. 근데 엑스레이 찍으러 와서 병원 와서 찍었는데 엑스레이에서는 큰 이상이 없대요. 이게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 이제 40대 넘어가고 50대 넘어간 분들은 다 관절염 1단계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2단계가 되면 무릎 엑스레이에서 뼈가 조금씩 톡톡 자라요. 요게 2단계예요. 근데 의사들이 가끔 이야기할 때 심하게 됐을 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뼈하고 뼈 사이에 간격이 줄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실제로 연골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없어진 정도가 원래 있는 양의 절반보다 적게 없어졌을 때까지는 전부 2단계입니다. 그냥. 그래서 뭉뚱거리죠. 그러니까 2단계도 초기가 있고 말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2단계를 가면 그 다음 3단계가 될 때가 50%를 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줄이죠, 줄. 어떤 사람은 2단계에서 떡꺽 넘어가서 3단계가 아니고 2단계 초기에서 중간 단계 갔다가 2단계 말 가면 그 다음 3단계 초 가는 거예요. 3단계를 가면 진짜 엑스레이를 딱 봐도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봐도 아 험하다. 뼈 많이 자랐다. 뼈하고 뼈 사이가 내가 봐도 좁아졌네. 보여요. 그게 3단계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연골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뼈끼리 붙어준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그럼 의사들이 입에서 나올 소리가 인공관절 수술할 때가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통증 정도를 봐서 수술은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단계로 보면 4단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일 때 어떠냐 한번 보자고요. 1단계는 엑스레이에서 티가 안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뭐 연골판 찢어지니까 내시경 카메라 집어넣고 보면 뼈를 덮고는 연골이 하얗게 돼 있어요. 근데 거의 안 긁혔는데 살짝 껍질이 일어나듯이 탁탁탁탁 일어나는 게 보여요. 그건 엑스레이에서는 티가 안 나죠. 그게 1단계예요. 네, 눈 오면 산으로 치면 그냥 눈 쌓여 있는 겁니다. 어디 티 나지 않아요. 그냥 하얗게 연골 다 덮여 있는 거예요.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
좀 긁혔어요. 보이시죠? 하얀 놈이 있는데 여기 푸슬푸슬푸슬 좀 긁혀요. 물론 2단계 초기는 거의 안 긁힐 거고 2단계 말기 가면 좀 더 긁히겠죠. 실제로 보면 눈으로 갖다 치면 허연 눈이 다 쌓여 있는데 듬성듬성 눈이 조금 녹은 데가 보이네. 이 정도가 2단계예요. 2단계. 이때는 증상도 심하지 않아요. 많이 걸으면 좀 불편하고 계단 좀 왔다 갔다 하면 시큰거리고 그죠? 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뭐가 제일 좋으냐? 사실 제일 좋은 건요. 그런 신호가 왔을 때 나 무릎이 좀 나쁜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무릎에 나쁜 거 안 할래? 무릎에 좋은 거 할래? 요거 두 개만 딱 구분하면 사실 1단계, 2단계에서 되게 오래 버팁니다. 사람은. 그게 좋은 게 뭐냐? 무릎에 근육 키워주는 운동이에요. 그게 보통 실내 자전거, 수영장에서 하는 물속에서 하는 운동, 그 다음에 헬스장에서 통증 없는 범위에서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이게 추들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요런 거 안 아프게 하는 거. 요런 게 좋은 겁니다. 나쁜 거는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많이 서서 체중을 무릎에 줘버리면 무릎은 그걸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기다 보면 내가 타고난 연골이 결국 못 버티고 갈라진다. 그게 관절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서 있고 많이 걸으면 무조건 무릎한테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그놈이에요. 좋은 놈은 운동이라고 그랬고. 근데 나는 좋은 놈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시큰거리고 아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병원 오는 겁니다. 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1단계, 2단계래. 아직 큰 물 아니구나. 그래. 그러면 시큰거릴 때 소염제 한번 먹어보자. 이게 약물 치료예요. 소염 진통제. 그러니까 진통제도 두 종류입니다. 우리가 그냥 진통제라는 게 있고요. 이건 통증을 안 아프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원인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하고 별개예요. 그냥 안 아픈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 너무 아플 때 쓰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약물 치료에 들어가지 않아요. 소염 진통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자극을 받고 힘줄이 갈라지고 관절염이 초기가 생기면 속에 뻘겋게 붓는 염증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 염증이 줄어들게 하는 약이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줄었으니까 그 덕분에 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소염이 먼저 붙는 거예요. 근데 가끔 2단계라서 제가 약을 드려요. 이거 먹고 염증 좀 줄어들면 운동합시다 했는데 약 잘 드셨어요? 그러면 원장님 그 진통제는 나 안 먹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진통제가 아닌데 운동 잘하게 하려고 먹인 건데 환자분들은 약국 가서 약사님한테 여쭤보면 약사님들이 왜 진통제예요? 그러면 진통제구나. 이 의사 또 나 안 아프게 하려고 약 줬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달라요. 소염 진통제는 염증이 충분히 줄어들게 해서 무릎의 근력 강화 운동이 시작할 수 있게 이걸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소염 진통제예요. 그러니까 약을 충분히 먹어서 염증이 가라앉았다. 그럼 약 안 먹어도 돼요. 근데 그거는 의사하고 상의해서 끊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 몸이 희한한 게 염증이 줄어야 근육이 커요. 무릎이 만약에 좀 염증이 심해져서 물이 차는 분들 가끔 보실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 운동시키잖아요? 근육 안 생겨요. 왜냐하면 머리가 제어를 시켜요. 야, 그 근육 쓰지 마. 아프잖아. 그렇기 때문에 희한하게 운동을 하는데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약이랑 주사가 필요한 거예요. 염증을 줄여주면 그만큼 내 머릿속에서 그 통증을 일으키는 그 과정이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근육들이 점점 활성화가 되게 돼 있어요. 약의 효과는 이런 거예요. 근데 약으로 안 돼. 그 다음 해야 될 게 주사인데 지금까지 주사 연골이 살아난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뭐 만화책이나 나오는 얘기고 연골이 살아나는 주사는 절대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개발한 주사가 다 뭐냐? 염증을 잘 죽이는 주사인데 그 중에 입증이 된 주사가 연골 주사예요. 연골 주사는 해롭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건 뼈 주사랑 혼동돼서 스테로이드라는 뼈 주사랑 혼동돼서 그렇지만 연골 주사는 지금까지 해롭다는 연구는 나온 적이 없고 연골 주사는 이제 지금 저희 병을 쓰는 건 시노비언이죠. 한 번 쓰고 나면 6달 간다. 그거보다 예전 버전, 약간 예전에 개발됐던 게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맞는 거. 히루안 플러스. 그거보다 그 전 거. 5번, 일주일에 한 번씩 5번 맞는 거. 이렇게 개발이 되어 왔어요. 계속 개발했죠. 얘의 역할은 정확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만드는 것 자체를 줄인다. 그 다음에 우리 무릎에 있는 끈적끈적한 액이 관절염이 진행하면 묽어지거든요. 그러면 끈적끈적한 기름막을 형성을 못해요. 이걸 강제로 집어넣어서 끈적끈적하게 만들자.
이게 이 주사의 역할이에요. 여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염증 잘 가라앉히는 뭐 나중에 DNA 주사나 이런 걸 좀 의사들이 쓰기도 하죠. 연골 주사만 쓰면 잘 안 되면, 심해지면. 근데 1, 2단계에서는 이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좀 시큰거린다. 아, 내가 조금 뭔가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엑스레이 찍었어. 관절염 초기래. 그래, 그럼 나는 약 한 번 먹고 운동하자. 에이, 안 되면 주사 한 번 맞지 뭐. 대신에 무릎에 해롭게 하는 거. 쪼그리 감기. 많이 걷는 거. 그러니까 걷기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무릎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30분에서 1시간 지나가면요. 무릎에 도움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무릎에 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관절염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해가 안 됩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걷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체중을 무릎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관절의 연골이 갈라져요. 그래서 나쁜 거 줄이자, 좋은 거 운동해주자, 그 사이에 약 주사 조금만 도움받자. 이게 1, 2단계입니다.